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직도 최강의 공대공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F-22가 실전 배치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7월에는 중국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한 젠20의 개량형인 젠20B가 민첩성을 강화시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혀졌는데요. F-22 랩터가 가진 놀라운 선의 능력의 원동력 중 하나인 초력 편향 제어 장치가 장착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젠20은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사용될 차세대 무기 체계인 레이저까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칭 F-21을 잡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젠20. 정말 그 말대로 최강의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젠20은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2017년에 서둘러 실전 배치된 신형 전투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F-22와 F-35에 이어 전 세계를 통틀어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요. 젠20은 2010년 12월 27일 미국의 비행 전문 잡지인 에비에이션 위크지 온라인판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 젠20이 나오려면 2020년은 되어야 할 것이라 했는데 예상보다 10년이나 일찍 나와 모두가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개발 중이니 어찌 보면 미국의 예상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젠20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20.1m의 전장을 가진 러시아의 수호이 57보다도 큰 젠20은 전장이 20.9m나 되는데요. 젠20은 1800개 모듈이 달린 A4 레이더를 탑재했는데 탐지 거리가 200km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자체 개발하는 신형 엔진인 WS-15를 쌍발로 탑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속도가 마하 2에 이를 것이라고 하며 작전 반경이 무려 2000km나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스텔스 전투기들처럼 큰 내부 무장창을 중앙에 하나, 그리고 좌우측에 작은 내부 무장창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중거리 AAM 미사일 4발, 단거리 AAM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PL-8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최고 속도 마하 5의 PL-21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LS-6 정밀 유도 폭탄 등의 무기를 탑재하는데요. 최대 11톤의 폭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 도금 및 처리나 조절 가능한 DSI 흡기구 등을 F-22, F-35와는 다른 컨셉으로 독창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0의 동체 부분 중 기수 부분에서 공기 흡입구로 이어지는 형태가 F-35와 비슷한데요. 보조 날개인 카나드익이 있으며 주 날개는 삼각형의 델타익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F-22나 F-35의 기수, F-35의 공기 흡입구, 미그 MFI의 주익, T-50, 팍파이 뒷부분을 섞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모로 젠20은 서방의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들의 장점들을 가져온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젠20은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이 신뢰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데요. 젠20의 시제기에 장착된 것은 젠11에서 쓰이는 WS-10 엔진이지만 이것으로 F-22보다도 큰 젠20에 사용하기는 출력도 부족하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20은 앞으로 F터버너의 점화 없이 음속을 돌파하는 것이 가능한 슈퍼 크루징이 가능하도록 37,500파운드급 WS-15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성능은 미지수입니다. WS-15 프로젝트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첫 시제품은 2004년에 완성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무려 1,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의 돈이 들어갔지만 2015년 육상 시험에서 터빈 블레이드 품질 문제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 양산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WS-15 엔진은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터빈 블레이드가 과열되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8년쯤 이 문제를 해결했고 육상 시험과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WS-15 엔진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수백 시간에 걸친 내구성 테스트를 결국 통과하지 못해 공개가 무산되었습니다. WS-15 엔진은 추진력이 좋지만 성능 구현에서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독자 개발한 WS-10B 엔진을 장착한 젠10B 전투기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고난이도의 기동인 푸가체프의 코브라 같은 고개 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WS15 엔진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발상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젠20이 올해 7월 8일을 기점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WS15 엔진이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고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고 하며 향후 1-2년 내 WS15 엔진이 준비될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글쎄요, 미국의 엔진 업체 프렛 앤 휘트니와 제너럴 일렉트릭도 F-22의 심장인 F-119 엔진을 개발하는데 총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술은 강력한 의지와 충분한 예산,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된다면 언젠가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에 WS15 엔진 개발을 코미디로만 치부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앞으로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젠20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A사 레이더라 주장하는 레이더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레이더 기술은 이스라엘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현재 수출 금지가 되면서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젠20의 A사 레이더는 넉넉한 레이돔 공간을 활용하고 1856개나 되는 TR 모듈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순히 스펙만 보자면 상당한 수준의 레이더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스텔스 전투기라 하는데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젠20은 F-22나 F-35를 일정 부분 닮았지만 수호 27에 버금가는 큰 기체 형상에 스텔스에 불리하다는 카나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나드익은 기동성과 양력을 향상시켜주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 값을 커지게 합니다. 스텔스 성능에는 도료라든가 엔진의 성능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기체 형상이 어떻게 설계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카나드익을 달아놓고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니 코미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F-35 모델 중에도 카나드익을 적용한 설계가 있었고 젠20은 카나드익을 달기는 했지만 높이를 주입과 균등한 선에서 맞춰 나름대로 RCS 값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젠20은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일이 있는데요. 2018년 5월 20일 인도 국방연구소는 티베트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하던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인도군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전투기 레이더로 젠20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공군 지휘관 아룹 샤하는 중국의 젠20에는 스텔스성이 전혀 없다. 별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상적인 기술의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합 항전 장비도 완전한 것인지 약간은 의문스럽습니다. 젠20은 2019년 1인승이 아닌 2인승 복자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초의 2인승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라면 조종석 패널에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 조종사가 있으면 일을 나눠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젠20의 2인승 버전이 전략 폭격기나 전자전 전투기로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업그레이드되는 젠20은 항공 전자장비가 향상되고 엔진은 더 강력해지며 무기 탑재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젠20이 F-35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투기들은 통합 항전 장비를 발달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가 성공적이면 복자형이었던 것을 오히려 1인승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로까지 개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2인승 복자형으로 젠20을 바꾼다는 말은 항전 장비 자동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확실한 것은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F-22와 비교해보면 젠20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F-22는 전 세계 전술기 중에서 최강이며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전 세대의 전술기들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 미군이 외계인을 잡아서 알아낸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미군이 유일하게 취약한 분야가 방공 분야인데 F-22A를 주축으로 한 제공권 장악 능력이 세계 최강이라서 애초에 방공이 필요한 경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최근 개량된 젠20은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추력 편향 제어 장치 TVC가 장착되며 민첩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는데요. 젠20은 기관포를 달지 않았기에 근접 전투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대신 앞으로 젠20에는 공중 발사용 레이저 무기를 위한 포드를 달 것이며 이 무기의 원형을 이미 개발했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의 공중 발사 레이저 무기가 도그 파이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 자신하는데 글쎄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레이저 무기 시험을 많이 해왔고 그 기술도 우월하지만 여전히 아직 전투기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우월한 기술을 가진 미군이 아직 공중 발사용 레이저를 안 쓰는 데는 기상 조건에 따라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레이저 발사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작은 전투기의 발전기에서 공급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젠22이 만약 레이저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때쯤에는 더욱 우월한 6세대 전투기가 이를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편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확실히 젠20을 F-22나 F-35에 비교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